여러분은 키노트를 실행했습니다. 그러면 키노트를 작업하는 환경과 키노트의 정보, 그리고 키노트 환경 설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제일 맨 위에 위치한 이 부분을 우리는 메뉴 막대라고 부릅니다. 메뉴 막대는 현재 여러분이 실행해서 사용하고 있는 응용 프로그램의 메뉴들이 나타납니다. 지금 현재 우리는 키노트라는 응용 프로그램을 실행한 상태고요. 지금 가운데에는 키노트의 테마 선택 화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키노트라고 되어 있는 텍스트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하위 메뉴가 다음과 같이 나타나는데요. 키노트에 관하여라는 메뉴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이 키노트의 버전 정보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가장 최신 버전의 키노트는 6.0이라는 것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X표를 눌러서 이 창을 닫아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키노트를 클릭해서 환경 설정 정보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릭. 환경 설정은 크게 4가지 탭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일반, 슬라이드쇼, 눈금자, 리모트. 먼저 일반 탭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새로운 다큐먼트에 대해 부분을 확인하면 여러분이 키노트에서 새로운 다큐먼트를 생성하셨을 때 어떤 메뉴가 나타나게 할지 선택하는 것입니다. 지금과 같이 테마 선택 화면 보기가 바로 나타나게 할 것인지, 아니면 여러분이 미리 설정해 놓은 특정 테마가 바로 실행이 되게 할지 결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편집 메뉴입니다. 편집 메뉴는 슬라이드 크기에 맞게 이미지 크기 조절이라는 옵션, 자동으로 목록 탐색, 그리고 베지어로 기본 설정된 곡선, 이러한 3가지 기능들이 제공이 됩니다. 첫 번째, 슬라이드 크기에 맞게 이미지 크기 조절 메뉴는 여러분이 이미지를 키노트에 끌어서 놓았을 때 해당 이미지가 자동으로 크기가 조절돼서 키노트에 들어가게 할 것이라는 옵션입니다. 예를 들어서 해당 이미지의 해상도가 엄청 커서 키노트에 설정한 테마보다 과도하게 클 경우 작업 효율이 떨어질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옵션을 체크해 놓으면 고해상도의 이미지를 키노트에 드래그 했을 때 키노트의 슬라이드 해상도에 맞춰서 해당 이미지가 적절히 크기가 조절이 되게 됩니다. 다음으로 자동으로 목록 탐색 기능입니다. 여러분이 텍스트를 입력하실 때, 예를 들어서 표에서 각각의 쉘에 텍스트를 입력할 때 해당 텍스트가 이미 이전에 입력이 되었던 텍스트라면 그 목록을 탐색해서 여러분한테 보여주는 옵션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베지어로 기본 설정된 곡선은 여러분이 곡선 작업을 할 때 곡선의 상태를 변경할 수 있는 베지어 곡선을 볼 것인지에 대한 옵션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옵션은 앞으로 우리가 키노트를 배우면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이 될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 설명을 듣고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음으로 개요 보기 서체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개요 보기 서체는 여러분의 키노트 작업 문서에서 보기의 개요 보기 메뉴를 눌렀을 때 개요 보기 서체의 크기를 몇으로 지정을 할지에 대해서 묻는 겁니다. 현재 기본 14포인트로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저장 메뉴를 보겠습니다. 저장 메뉴는 오디오 및 동영상을 다큐멘트로 복사할 것인지에 대해 묻습니다. 아시다시피 오디오와 동영상은 파일 크기가 큰 미디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키노트에 동영상을 여러 개를 집어넣는다든지 할 경우 키노트의 파일 사이즈가 아주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이러한 옵션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iOS용 동영상 최적화 기능입니다. iOS용 동영상 최적화 기능은 키노트 6.0 버전부터 새롭게 추가된 기능으로 iOS용 키노트와 호환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맥에서 고해상도의 동영상을 키노트에 넣어서 작업을 했을 때 해당 문서가 iOS에서도 잘 보일 수 있도록 자동으로 최적화시키는 메뉴를 나타나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선택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드랍다운 메뉴를 클릭하게 되면 자동으로 항상 묻기, 묻지 않음 총 3가지 메뉴를 볼 수가 있습니다. 기본이 항상 묻기이기 때문에 저도 항상 묻기로 선택을 해 놓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자 부분에 저자 이름을 입력해 놓으면 여러분이 작업한 키노트를 다른 사람과 공유할 때 공동 작업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됩니다. 여러분이 어떤 특정 부분을 수정했을 때 그 부분에 표시하는 이름이 필요한데 바로 저자 부분이 바로 그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제 이름인 최웅식이라고 입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탭인 슬라이드 쇼 탭을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슬라이드 쇼 탭은 키노트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슬라이드 쇼 기능과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키노트를 사용하는 이유는 결과적으로 프리젠테이션을 하기 위해서고 슬라이드 쇼는 바로 그 프리젠테이션입니다. 표시 메뉴를 보면 디스플레이 크기에 맞게 슬라이드 쇼 크기 조절,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맥이나 아이패드를 빔 프로젝터나 외부 모니터와 연결해서 슬라이드 쇼를 재생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럴 경우 해당 디스플레이의 크기에 맞게 여러분의 키노트 슬라이드 쇼를 자동으로 조절해주는 아주 편리한 옵션이 되겠습니다. 다만 이미지 해상도가 너무 낮다거나 화질이 떨어지는 키노트 슬라이드 쇼 경우는 해상도를 키웠을 경우 그 부분이 깨질 수가 있는 단점도 있겠죠. 여러분이 작업한 문서의 질에 맞게 선택을 하는 게 좋은 선택 방법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발표자 디스플레이 활성화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발표자 디스플레이 활성화는 여러분이 발표를 할 때 화면에서 보이는 슬라이드 쇼 외에 발표자 노트라든지 아니면 현재 시간이라든지 다양한 보조 기능을 통해서 발표자가 좀 더 효율적으로 잘 발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발표자 디스플레이 기능을 활성화시키는 메뉴입니다. 다음으로 이제 대화식 기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화식 기능은 링크 또는 동영상에 포함된 슬라이드에서만 포인터 보기라는 메뉴, 예를 들어 해당 슬라이드에 하이퍼링크나 동영상이 있을 경우에만 슬라이드에서 마우스 포인터를 보겠다라는 메뉴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마우스 또는 트랙패드를 사용할 때 포인터 보기. 여러분이 해당 슬라이드에서 마우스를 움직인다거나 할 경우에 자동으로 포인터가 나타나도록 하는 메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 보조 옵션으로 포인터가 동영상 위에 있으면 재생 조절판 보기, 마우스 포인터를 동영상 위에 올려놓으면 자동으로 재생 조절판 기능이 활성화되면서 여러분이 동영상을 정지했다, 재생했다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두 번째, 스크롤 시 슬라이드 내비게이터 보기. 여러분이 스크롤을 통해서 슬라이드 내비게이터를 볼 수 있게 하겠느냐라는 메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메뉴를 선택을 하시면 슬라이드 쇼 도중에도 스크롤을 통해서 현재 재생되고 있는 슬라이드 쇼의 전체적인 슬라이드를 내비게이션 해 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세 번째, 미션 컨트롤 및 대시보드 및 기타 응용 프로그램이 화면을 사용하도록 허용할 것인지. 맥에는 여러분이 다른 화면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미션 컨트롤이나 대시보드 같은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키노트 슬라이드 쇼 도중에 이 기능을 활성화시킬지 여부를 선택하는 겁니다. 종료 메뉴는 마지막 슬라이드 프리젠테이션을 종료할 것인지, 그리고 슬라이드 쇼를 종료하려면 암호를 필요로 하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눈금자 탭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눈금자 탭의 첫 번째는 눈금자 단위입니다. 키노트는 눈금자 단위를 포인트, 인치, 센티미터 총 3가지 옵션을 통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눈금자는 대상체를 옮길 때 크기 및 위치를 보여줍니다.
이 옵션을 체크를 하게 되면 여러분이 실제로 레이아웃을 디자인한다거나 그럴 때 해당 대상체의 크기, 위치를 파악할 수 있어서 좀 더 효율적이고 빠른 레이아웃 작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정렬 안내선. 정렬 안내선은 무척 편리한 기능입니다. 여러분이 원을 하나 그렸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리고 슬라이드 상에서 가장 정중앙에 그 원을 위치하고 싶은데 슬라이드 상에서 정확히 어디가 정중앙인지 확인하기가 애매할 수 있습니다. 정렬 안내선은 이런 경우에 여러분이 슬라이드에서 정확한 위치를 안내해주는 기능입니다. 대상체 가장자리에서 안내선 보기, 상대적 크기에 대한 안내선 보기, 상대적 간격에 대한 안내선 보기, 여러가지 안내선이 제공이 됩니다만 현재 3가지 정도만 선택이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마스터 안내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마스터 안내선은 여러분이 마스터 대상체라는 것은 여러분이 슬라이드에 대한 틀을 만들어 놓고 그 틀에 맞춰 디자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무척 편리한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스터 안내선은 해당 마스터 슬라이드에 안내선을 그려서 미리 사전에 마스터 안내선을 통해 레이아웃을 설정할 수 있는 메뉴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리모트 탭입니다. 리모트 탭은 여러분이 키노트 리모트 iOS 앱을 이용해서 해당 iOS 앱으로 여러분이 키노트 슬라이드 쇼를 제어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키노트 슬라이드 쇼를 무선으로 제어하기 때문에 와이파이나 블루투스를 이용을 합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항상 이러한 그 무선 네트워크가 정상적으로 동작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겠죠. 자, 이상으로 키노트의 환경 설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키노트를 실행을 했으니 키노트를 종료하는 방법을 배워보겠습니다. 키노트 메뉴를 클릭해서 맨 하단에 보시면 키노트 종료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키노트 종료를 눌러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키노트가 완전히 여러분의 맥에서 종료되었습니다.